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편 이제 또 하나의 약속. 네. 야, 드디어 우리가 엄청나게 유지해오던 기록이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고정 시청자 수 만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너무 센 거에 묻어갔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 3671, 이 지금 현재 이게 뭐 그 전에 뭐 만 계속 넘다가 좀 적게 나왔다 해서 뭐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실망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게 네. 진짜 의미적으로 보면은 네. 저는 3600 이게 36,000 네. 못지않은 그런 수치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25는 250 같은 25. 그렇죠. 좋아요. 싫어요 1은 대신 저 열은 아니고 이건 1로 네. 그냥. 총 예상 수익도 저기 10달러 같은 1달러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네. 이런 뭐 조회수를 떠나서 이런 의미 있는 것들도 계속 잉여사랑에서 다루고 네.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중에 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서정민 기자님 컨셉 제대로 잡으셨네. 네.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의식의 흐름 화법. 아유, 뭐. 이게 원래 사실은 잉여사롱이 원래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이겁니다. 이거 그냥 얘기하다가 그런가요? 3,000% 네. 갔다가 그러니까 저기 프로그램 처음에 기획할 때 기획회의하러 처음 만나뵀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대본 있으면 안 할 거라고. 근데 지금도 대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시겠다고. 네. 트위터에서 누가 이제 나는 2주가 길어 이러면서 잉여사롱 이분 굉장히 잉여사롱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 같아요. 네, 한 분이지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로 바꾸기로 했죠. 2주 네. 이후부터는 네. 이제 매주 하기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난 1주가 길어 이런 댓글 올려주시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그냥. 기쁜 소식이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 네.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잉여사롱 잘 봤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 또 하나의 약속 OST를 협찬하고 싶다. 우와. 이 CD를 본인이 이제 이 OST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했고요.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작자로서. 그래서 CD를 좀 보내주겠다 그래서 와. 고맙다. 그렇게 협찬 노래를 부르시더니 드디어. 고맙다. 엄청나게 많이 보내줬어요. 한 이만큼 보내줘갖고. 와. 네, 이 관련해서 댓글을 이번 편에 달아야 되나요? 아니면 또 하나의 약속 지난번 편에 달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편 보시고 이번 나서 편? 이번 편 보시고 나서 다시 또 하나의 약속편 보시면서 거기다가 댓글 그렇죠. 달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 지난번 걸 찾아서 보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께 이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든든하네요. 저희가 협찬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이번 편 저 댓글 다신 분들 한테 이제 드릴 제작진 되게 복잡해하고 여기 확신을 못해. 자, 이 표창원 이제 전 경찰대 교수였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고 네. 표창원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범죄 수사 전문가죠. 네. 이분의 책 정의의 적들. 그 한겨레 토요판에 그 표창원의 주야버이라는 그렇죠. 제목으로 연재됐던 칼럼들을 모아서 한겨레 독자분들은 익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본 거하고 소장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그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선정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3월 내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반응 이렇게 과연 댓글이 10개나 달리겠느냐 이런 비웃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책을 이번 회에 다 소진하고 싶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좀 풍성하네요. 네. 조회수는 빈약하지만 조회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약하잖아요. 36,000 같은 3,600이니까. 네. 저희 오늘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조회수를 기념해서. 네. 자, 그럼 이제 앞에 서로 좀 길었는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야죠. K-팝 스타. 야. 바로 들어가시네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슨 힌트를 주고 이게 약간 부질없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제목 자체에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한 사람들이 이미 뭔지 알고 봐요. 괜히 모르다가 뭐 맞춰보세요 이런 약간 사설만 길고. 그러니까. 마침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거의 흥행에 죽을 쓰고 있는데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슈스케가 워낙 죽을 썼죠. 이전에. 그렇죠. 이번 시즌이 거의 역대급으로 좀 망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시즌인데다가 지상파의 지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시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K-팝 스타 3의 힘은 무엇인가
특히나 이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마치 옛날에 조개구이집 확 성행했다가 싹 사라진 것처럼. 불닭집. 그렇죠. 불닭집이 난리가 났다가 싹 사라졌어요. 사실 K-팝 스타를 네. 그렇게 열심히 챙겨보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범람하고 이럴 때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악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 음악 프로라기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굉장히 뭐 편집이나 조작도 많이 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뭐 서바이벌 네. 리얼리티 쇼니까요. 네. K-팝 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프로는 그래도 서바이벌 중에서 좀 더 음악에 집중하는 프로 같다. 그래서 저는 가장 흥미롭게 봤어요. 말하자면 3대 기획사. 요번에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 네. 기획사 연계해서 데뷔 자체도 보장이 잘 되고. 네. 그 전에 슈스케 우승해서 3대 기획사를 통해서 데뷔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 슈퍼스타 K2가 이제 방영된 다음에 K-팝 네. 스타를 시작했잖아요. 음악성으로는 슈퍼스타 K 프랜차이즈 중에 2가 가장 뛰어났다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존박과 그 허각이 나왔을 그리고 네, 이제 장재인과 김지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장재인, 김지수. 이게 확실히 데뷔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창구가 하나 생기니까 실력 있는 아이돌들이 그쪽으로 갔었고. 그렇죠. 특히 이번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3대 기획사에서 이제 SM이 빠지고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이 들어오면서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네. 그 기타를 들고 오는 네. 소녀소녀들 네. 같은 경우는 유희열을 만나면 굉장히 포텐이 터지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줬죠. 안 그래도 시즌 2에서 악동 뮤지션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타를 들고 온 참가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보면서 그 전에는 이제 SM, YG, JYP 이렇게 심사위원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셋이 미묘하게 이제 준엄하고 너무 엄격하면서 네. 이제 근엄한 네. 말 그대로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네. 뭔가 제작자의 마인드 이런 걸로 해서 너무 무겁게 갔어요. 네. 막 뭔가 좀 더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근데 시즌 유희열은 1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치열했어요. 약간 그 셋의 네, 3대 기싸움도 기획사의 있고. 자존심 싸움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네. 또 3대 기획사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그 기싸움에서 뭐 그 최연소자인 보아 씨가 안 밀린 게 굉장히 대단하지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져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장 재롱을 안 떨 것 같은 YG가 양현석 씨가 굉장히 재롱을 했다고 농담을 많이 하는 네. 되게 기묘한 그림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출연자들의 실력도 있지만 심사평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K-팝 스타는 사실 그 심사평을 보는 재미가 가장 떨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박진영 씨가 좀 그 과잉 공기반응이 리액션이 그렇죠. 소울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네. 제가 좋은 얘기할 것 같아요, 나쁜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렇죠. 근데 확실히 유열이 들어옴으로써 네. 양현석도 그렇고 박진영도 그렇고 좀 더 여유 있게 맞아요. 본다고 할까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 뮤직은 추구하는 음악 방향도 굉장히 다르고 장르 자체가 다르고 같은 파일을 놓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약간 여유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심사를 할 때 다른 시선이 들어가잖아요. 확실히 양현석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비즈니스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그렇죠. 이런 것들로 출연자들이 좀 심사를 했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죠. 얘를. 박진영은 좀 이렇게 기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근데 유희열은 확실히 좀 음악성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그렇죠. 얘기 좀 폭넓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유희열 씨가 굉장히 재담가기도 하고 네, 뭐 라디오 진행이라든지 네. 유열의 스케치북 뭐 이런 것도 하면서 SNL 코리아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런 거 하면서 워낙 입담이 좋고 재치 있게 재밌는 말을 많이 해줘서 거의 뭐 독보적인 화법을 네. 자랑을 하고 있죠. 네. 이전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이승철 씨만 셋이 있었던 건데 아, 그렇잖아요. 너무 끔찍하다. 각자 영역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어.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이승철 씨만 셋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윤종신이 들어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보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그 정확한 워딩으로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이 K-팝 스타를 굉장히 예전부터 즐겨보던 한 지인이 있어요. 자기는 이번 시즌을 유희열의 어떤 도전기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네. 유희열은 뭐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 네, 그죠. 제작자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쪽의 시스템과 생리를 잘 모르죠. 근데 기존 시스템은 그런 식의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배틀 오디션 시작을 할 때 유희열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YG 연습생들이 나오는 문이 있고 여기 JYP 소속 연습생들이 나오는 문이 있고 네. 그리고 그 한켠에 네.
안테나 뮤직 네. 그 연습생들이 나오는 문이 있는 거를 미묘한 표정과 미묘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싸워왔던 전장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낯선 그라운드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는 그렇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고. 얼마 전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그 홍정이 네. 그때 유희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홍정이 양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근데 여태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그런 말을 해준 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오히려 배웠다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정말 유희열이 예, 성장기로 이건 봐도 되겠구나. 예,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열한 적이 없죠, 이때까지. 그렇죠. 특히 남자 심사위원이. 저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 장면 봤는지 모르겠는데 박진영이 엄청나게 오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농촌 아이들 심사위원이요? 그 예고를 그 다음 편에 그 예고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정말 그 온 넋을 다 넣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참. 나중에 봤더니 참 악마의 편지 때 이런 악마의 편지 없어. 네, 오열할 만한 무대였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유희열 씨랑 네. 박진영 씨랑 만담이 꽤 잘 돼요. 지금 네. 제가 지난번에 그렇죠. 본 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생김인가요? 막 굉장히 이제 재킷에 막 찡도 박히고 막 이런 걸 입고 나왔어요. 기타 소년이요. 그 나와갖고 GD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드립을 딱 던지니까 네. 박진영이 옆에서 GD는 아니고 한 G2 정도 될까요? 하면서 썰렁한 예. 완전 아, 그랬었어요? 예, 그 썩은 개그를 한번 그 저기 그 탑10 무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MC였던 전현무 씨가 이게 생방송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고. 좀 우리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독설, 좀 권위적인 심사평 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K-팝 스타는 그 참가자들의 어떤 좀 탈락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따뜻한 조언과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희열 씨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멘토적인 조언 그리고 어떤 스승으로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약간 힐링 캠프를 합쳐놓은 것 같은 네 그런 예. 그 또 재밌는 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특히나 이번 시즌 K-팝 스타 같은 경우는 브로디 처음에 쟤를 왜 붙이지 싶었거든요. 그 두 번째 무대였나요? 데이비 게타의 타이타니움 부를 때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저기 몇 주 만에 뚫리지라는 생각이. 역시 어린애들이 무섭다. 특히 이제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네. GD 초등학생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인 애를 데려다가 이제 연습생으로 이제 같이 훈련시키고 키우면서 지금 엄청난 이제 스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린 참가자들에게 네.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 네. 좀 못하더라도 좀 가능성을 보는 그런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딸 낳고 더 심해졌어요 그런 게. 사실은 K-팝 스타를 중년층 시청자들이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네, 젊은 층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이 어린 참가자들이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이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양현석이 짓는 아빠 미소처럼 굉장히 재밌으시대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K-팝 스타를 되게 네. 재밌게 보시거든요. 네. 이 각자 약간 심사하는 스타일이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공통점이 또 관련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요. 이게 앞에서 참가자가 노래를 하면은 네. 이제 그루브 있는 노래를 하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목이 양현석, 박진영 딱 이러고 유희열은 처음에 안 그랬어요. 이러고 있다가 유희열도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어느덧 전파가 돼갖고 유희열도 이러고 있다. 박진영 씨는 일단은 목도 목이지만 그분은 표정 리액션이 굉장히 표정이 네, 맞아요. 어우 막 이러고 득도를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까 싶은 그런 황홀경에 빠진 표정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도 뭐 종종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목을 이렇게 흔들 때 이게 뭔가 그 그룹을 잘 타고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왠지 자라가 목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죠? 그 광고. 옛날에 맷돌춤이라 그러나요? 그 해갖고 예, 박기현 씨가 했던 거. 예. 그게 막 떠오르면서 웃긴 거예요. 참 정말. 나중에 JYP 취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아, 나 만나면 반드시 해줄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의식의 흐름도 아니고 무의식의 흐름 같아. 이거는. 아니, 내가 봤을 땐 준비해 오는 거예요. K-팝 스타가 그 전에 없었던 게 약간 그 사연 뭐 이런 건 별로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슈스케 이제 단골 네. 얘기였죠. 근데 요번에 약간 사연이 조금씩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시즌 1부터 이런 식의 비중은 약간은 있었어요. 사연은 조금씩 있었군요. 그러니까 다른 오디션에 비해서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초반에는 다짜고짜 출연자들의 실력부터 먼저 보여주죠. 아, 그렇죠. 근데 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가 있으면 사연 먼저 보여주잖아요. 슈퍼스타 K5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분 박시원. 예, 저는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박시환. 예, 박시환 씨. 네. 이분의 사연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예 네. 전 시즌 전체가. 슈퍼스타 K1부터 5까지 계속 도전을 했던 이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가 처음에 반응이 좋으면 제작진이 뭘 착각하냐면은 아 됐어 이 캐릭터를 밀어붙이면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고 싶고 실력이 얼만큼 늘고에 집중을 그만큼 안 따라가게 돼요. 팔로우를 안 하니까. 근데 사람은 사연만 파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슈스케 5를 보면요, 시즌 5를 보면 그 박시환 씨의 사연을 전면 내세우면서 처음에 관심을 끌었던 게 네. 결국 족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심사위- 결정적인 네. 패착이었죠. 심사위원들은 이 박시환 씨의 기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데 네.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투표로 계속 올라와서 결국 결승전 올라와서 뭐 준우승을 했는데 시청자들과 심사위원 간의 반목 이런 게 오히려 강조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K-팝 스타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보여주잖아요. 허은율 양 같은 경우 이제 허은율 참가자도 물론 뭐 생방송까지 못 올라가서 굉장히 가슴 아픈 참가자지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남자아이처럼 입고 와서 노래를 하는 거 보여주고 근데 그러다가 박진영 심사위원이 그런 건 되게 귀신같이 알아봐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친구 같아요. 저는 은율 양이. 근데 그거를 남성스러운 외모로 가리고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슬프고 아픈 것조차도 안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밝고 해맑게 웃는데 눈동자 속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아주 여성스러운 것도 그냥 아무리 속여도 보이고요. 생각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다는 게 눈동자 안에는 다 보이는데 그 감정을 못 터뜨리면 노래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부르면 저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부르면 저희도 마음으로 들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노래를? 네. 그래서 뭐 K-팝 스타가 사실은 그런 예능적인 재미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조미료 없이 가는 게 이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지상파에 장수할 수 있는 네.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PPL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런가요? 탱커피 뭐 이런 거. 야. 커피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 탑10 무대가 TOP10 무대잖아요. 아, 진짜요? TOP 그 캔커피. 네, 그 로고를 그대로 써요. 어. 네. 그거 보면서 네. 뭐 그래도 저기 뭐 국민의 선택이라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뭐 그게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부러워서 우리도 승용차 타고 쫙 와서 잉여사랑 녹화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 개별 참가자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알버짜 삼강구도다. 아, 네. 알맹, 예. 버나드박, 짜는 짜리몽땅. 저는 거기 버나드박이 왜 들어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긴 공명 한데 버나드박이라고. 박진영 때문에. 박진영이 굉장히 총애를 하더라고요. 밀어지잖아요. 저 목소리가 그렇게 드문 목소리인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세요. 개취니까요. 네. 여러분 취존. 네. 여자분들은 또 굉장히 그 목소리를 또 좋아하는 네. 분들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권진아 좋아해요. 약간 권진아 씨는 그 전에 다른 참가자에 비해서 좀 이렇게 돋보이지 않았죠. 약간 실력이 고만고만하고 눈에 잘 안 띄다가 갑자기 실수로 무대로 포텐이 확 터진 것 같아요. 그 예상을 깨고 그렇죠. 그 A조 1위로 네. 바로 직행을 했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새로운 스타가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이제 그러게요. 여태까지 K-pop 스타가 좀 굉장히 그 시청률에 비해서는 시즌 3가 많이 조용했거든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사실 별 그 커다란 성과를 못 보이고, 근데 이번에 권진아가 불렀던 그 노래가 실수로. 엄청나게 예, 네. 화제가 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도 하고. 음원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강력한 우승 후보이던 버나드 박은 그 졸지에 탈락입니다. 시청자, 예. 시청자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소지가 됐어요. 저는 버나드 박이 뭐 물론 교포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흑인 음악, 뭐 저 보이스 투맨의 엔드 오브 로드라든지 네. 이런 음악과 잘 어울리고 네. 말하자면 박진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울이 있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음. 박진영 심사위원이 계속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말고 네. 한국적인 가요의 감성, 애절한 발라드 막 이런 걸 자꾸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 심사위원들이 제작자 마인드하고 그러니까 길게 보는 제작자 마인드하고 단기전이어야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어떻게 보면 멘토죠. 멘토 역할하고 살짝 헷갈릴 때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배틀 오디션 때 그 JYP에서 나온 그 참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 완전체도 예. 너희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그 비의 파워 댄스를 너희가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네. 임팩트가 클 거야라고 네. 했는데 그 결말에 계속 좋지가 않아서 박진영 심사위원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이 쇼에 맞는 심사위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걸 계속 더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이게 자기가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전체적으로 더 역량을 갖춘 네. 그런 뮤지션, 가수로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못하는 걸 네. 자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청자가 볼 때도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희열이 홍정희가 탈락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었던 것도 사실은 본인의 장기인 트로트를 다시 선곡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그 K-pop 스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과 출연자들 사이에 좀 그런 유대감 같은 게 좀 남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재미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알맹은 어떤가요? 알맹이 진짜 사실 알맹을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니 응원 안 하는 사람이 누구야? 다 응원한데. 근데 보다 보면 다 버나드 감정이 박을 하게 응원 안 돼요. 하는구나. 혹시 제가 전국의 법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응원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맹 같은 경우는 사실 최린 씨가 이제 그 목이 굉장히 안 좋았다 회복되는 네.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무대를 좀 꾸민 것 같은데 이 무대 전체를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보통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 가수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슈퍼스타 K3에서 다른 참가자들 다 고만고만하게 경쟁할 때 올라시러 와가지고 정말 초대 가수 같은 무대를 선보이고 그 맡겨놓은 1등 내나 약간 이렇게 갔던 것처럼 알맹도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이 해보고요. 친구들은 뭐 실력뿐만이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 그 팀의 정체성 자체가 다른 출연자들과는 독특한 개성이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또 사연까지 갖췄잖아요. 가장 화제가 됐었던 그 어글리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본인의 자전적인 그런 사연이 어우러져서 그 심사위원들도 좀 울리고 펑펑 울었던 그런 감동의 무대가 연출이 됐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최린 씨 굉장히 좀 매력적. 네, 최린 씨가 저도요. 못생겼어요? 네. 난 모르겠던데?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저도 키도 처음부터 크고. 완전 매력있던데 네. 진짜. 근데 약간 그 노란 머리잖아요. 네. 저는 머리를 그냥 검게 그냥 하면은 염색을 하면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초반에는 노란 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노란 머리 별로 그렇게 뭐 개성 있고 좋은데 네. 저는 검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초반 분위기가 개인적인 좋았었죠. 의견을 전해봅니다. 네. 지금 각자의 PTC가 터지고 있네요. 최린 씨, 저 영상 편지 머리 검은색으로 해주면은 굉장히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음악을 잘 아는
그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출연자들의 노래 실력이라든지 음악성에 대해서 막 네티즌들도 막 같이 평가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고 흔히 말하는 또 다른 심사 기준의 하나가 되는 인간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출연자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피터한이 떨어질 피터. 때 예, 거의 유희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오열 아, 정말로 아니 뭐 피터한은 적어도 좀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여성 시청층을 위해서 좀 패자부활전 형식을 통해서라도 좀 붙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탄원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 걸걸이 되기 전에 전박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존박도 초반엔 그랬었죠. 네. 네. 존박도 이제 갑자기 살짝 울컥하려다가 존박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아니 피터하는 근데 뭐 기타 연주도 그렇고 뭐 편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네. 것도 좋아서 다른 member 참가자들한테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흔하잖아요. 기타를 든 교포 출신의 훈남 그렇죠. 이런 네. 캐릭터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확 두각을 나타낸 게 팀 미션을 통해서 짜리몽땅과 같이 2분의 1 할 때. 예, 정말 자신이 철저하게 기타 편곡을 해서 끌어가면서도 뒤에서 확 받쳐주는 네.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때 유희열도 굉장히 이 친구의 음악성 같은 거를 칭찬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보컬에 좀 한계를 네. 보였던 단점을 극복하지 네. 못하고 아쉽습니다. 뭐 다른 데서 더 이렇게 그 줍줍 해가지 않을까? 저는 유희열 씨가 네, 본인하고 같은 비주얼과니까 네. 왠지 같은 비주얼. 네. 그러니까 제가 유희열 팬인데 그거는 못 참겠네요. 아 이게 전국의 유희열 팬들이 너무 정신 승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붙은 사람만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슈퍼스타 K 출신 중에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이 수지 씨예요. 그분이 슈퍼스타 K 1 지역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그 지역 예선을 보러 갔던 네. 그 지역 예선에서 이제 괜찮은 인재가 있나 보러 갔던 JYP 캐스팅 매니저가 그렇죠. 이제 캐스팅에 간 거거든요. 그래요? 전 처음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션에서 꼭 붙어야 잘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떨어진 인재들 이렇게 이렇게 꺼진 불씨 다시 보듯 이렇게 떨어진 인재 다시 이렇게 보시고 많이 좀 줍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어디선가 피터한테 꼭 구제를 해줘서 우리 근데 실제로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 심사위원이 네. 본인의 기획서를 데려가려고 맞아. 데려가려고 떨어뜨립니다. 진짜 실력자는 초반에 떨어뜨린다. 우승자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제일 하나씩 싫은데. 걸고 한 10,000원 빵 이게 어때요? 우승자 내기라. 이런 거 진짜 유치한 거 아시죠? 저는 제 선택은요. 제 선택은요. 아 누구로 하지? 피터한. 아 진짜 팬이라면은 피터한 위해서 10,000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제 마음속에 장외 경기는 피터한이 우승자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는 홍정희 씨가 1등입니다. 그럼 자 피터한 홍정이하고 저는 나머지 사람들. 그게 괜찮은데? 뭐예요? 어쩌자고. 매너리즘에만 안 빠지면 알맹이. 알맹. 가장 무섭지 않나. 승환 씨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버나드 박이 좀 저도 이제 배팅을 하려면은 버나드 박 쪽에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여자 참가자가 우승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알맹은 이제 혼성이지만 거기에 그 남자분이 이렇게 여성 팬들로부터 근데 케이팝 스타가 특이했던 게 네네. 다른 오디션에 비해서 굉장히 여풍이 센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시즌 1 때 보면은 우승자도 박지민 씨였죠. 아, 그러네요. 준우승자도 이하이 씨였죠. 그렇죠. 야 여기 아무래도 참가하는 분들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외모 뭐 이런 것도 그거지만 노래 실력을 또 더 잘 보면서 네. 투표하는 성향이 좀 강한 거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혼성 듀오가 그 불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난 시즌의 결과를 무시하시는 거죠. 아. 악동 뮤지션이 지난 시즌에 1위를 그게 했는데 그럼 나는 권진아로 바꿀까? 이거 보니까 권진아로 그렇게 바꿔야겠는데?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장광. 너무 A조에서만 우승으로 뽑고 네. B조는 우승 후보에 우리 아직 못 비조 봐갖고. 아직 안 했구나. 못 봐갖고. 여태까지 너무 칭찬만 했어요 우리가. 네. 좀 화기애애한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을 때부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일반인들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의 문제,
좀 초반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 여성 소녀 참가자가 있었어요. 1회에서 주목을 받자마자 네. 인터넷에 그 신상 정보가 안 좋은 네. 사연들이 막 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바로 일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안 좋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올라와서 바로 편집이 됐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편집으로 악용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예리 밴드 네. 악마의 편집 내가 완전 악역 캐릭터가 돼 있더라. 방송을 못 보다가 우연히 봤더니 그렇죠. 뛰쳐나갔잖아요. 그 덕에 이제 발견된 게 버스커가. 버스커인데 네. 버스커의 어떤 천운과도 같은 그런 네. 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K-pop 스타가 사실은 가장 좀 꺼림칙한 측면이 아메리칸 아이돌을 우리가 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압축한 프로그램이잖아요. K-pop 스타도 사실은 코리안 드림을 그대로 압축한 그렇죠. 프로그램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조기 교육, 영재 교육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너무 프로그램이 어린애들이 나와서 네. 막 너무 진짜 애기들이 나와서 막 성인처럼 춤을 추고 이런 게 그렇죠. 참 보기 좋기도 하면서 뭔가 왠지 씁쓸하고 좀 안 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어린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고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춤이나 노래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타인의 간절함을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를 하는 구조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우리가 엔터테인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그렇죠. 맞느냐. 한 주 동안에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새롭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딛고 그래야 올라간다는 그 그렇죠. 스트레스 압박이 네.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합숙 뭐 이런 거 네. 끝나고 나온 다음에는 정말 그 뒤도 돌아보기 싫다고 그쪽은.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자살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군요. K-pop 스타에서 저는 뭐 악마의 편집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악마의 편집이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천재 마케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연자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어떤 잠재력을 좀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진짜 정체성은 사실 성장해가는 그 나이 어린 친구에 불과한데 단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요. 천재라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뭐 실력이 뽀록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천재를 소비하는 방법을 고스란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왜 어렸을 때 영재다 천재다 뭐 IQ가 뭐 200 몇이라더라라는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찾아봤을 때 그 결말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건 약간 아이돌 산업 자체의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너무 어린 네. 그 사람들을 이제 대중 앞으로 상품으로 선보이는. 그렇죠. 데뷔를 해서 성공한 가수도 해당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데뷔 자체 못하고 네. 연습생 생활만 하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친구들이 굉장히 훨씬 많습니다. 많죠. 이런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도대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걸 전혀 안 해본 거예요. 네.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어렸을 그거는 때. 데뷔에 네. 성공한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아이돌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현재 1세대라고 칭하는 아이돌들도 예전에 탑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K-pop 스타의 뭐 천재 마케팅이라든지 뭐 단기 육성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이런 리얼리티 쇼,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마냥 즐거운 예능으로 소비하기가 좀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외국에 네.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다라고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리얼리티 그렇죠. 프로에서 네. 안타까운 네. 일이 있었죠. 네. 짝 이제 출연자가 자살을 해서 그게 꼭 일반인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꽃보다 누나에서 보면은 김희애 씨가 네네. 이제 좀 그만 좀 찍으면 안 될까? 네네. 하고 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안 해보았던 배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24시간 자기를 카메라가 따라온다라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숨이 막혀있던 장면도 있었고 인간의 조건에서도 보면 양상국 씨가 그 가끔 인간의 조건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 예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굉장히 사적인 영역까지 네. 우리가 지켜보고 싶다라는 네. 욕망인 거니까요. 사실 리얼리티 쇼의 관건이 그거잖아요. 내가 리얼한 진실을 잡아내겠다 이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24시간을 다 촬영을 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편집되고 자막으로 입혀지는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짝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네. 뭐 이제 파트너가 맺어지고 뭐 누구의 선택을 받고 혼자 뭐 선택을 못 받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날 것 같아요. 학력이라거나 네네.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은 얼마만큼 모았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짝을 찾아야겠다라는 건데 그게 전국에 방송은 됐는데 연결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난 여기 왜 나온 거지 싶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짝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나 서바이벌이 사실은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K-팝 스타도 그나마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굉장히 탈락자들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키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서바이벌 예능이라든지 리얼리티 예능을 소비를 할 때 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작진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본선 1라운드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멤버 중에 한 명만 DSP하고 계약하고 그 나머지 멤버들로 출연하고 나왔던 퍼스트 원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소녀들로 구성된 그룹이었죠. 네. 그 그룹을 전원 탈락을 시켰다가 양현석이 뭔가 마음에 굉장히 걸렸는지 네. 이렇게 뭐라도 더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와일드 카드를 썼던 장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환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회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정말 잔인한 거라고 생각해보면 다 같이 열심히 즐겁게 했는데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고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유희열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인생 명언이었어요. 근데 네. 그 생각해보면 세상도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저 바깥의 세상은 양현석 씨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와일드 카드도 없다고 인생에는. 인생의 와일드 카드가 없다. 네. 야. 결국에는 이 리얼리티 쇼도 세상의 욕망을 굉장히 극대화한 방향으로 보여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짝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만 생각해보면은 욕을 하는 건 굉장히 쉽고 욕을 먹어도 되는 프로그램은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욕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시청자로서의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가. 야, 이 시청자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무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오한 또 이견싸움이 오늘 됐군요. 근데 K-팝 스타 3가 좀 유희열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생각의 여백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 프로그램도 뭐 시즌 1에 비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약간 좀 성장하는 좀, 그런 그렇죠. 성격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너무 마치 꼭 그 보아 씨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았는데 보아 씨가 나가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졌다는 식으로 보여질까봐. 아니 뭐 출연자들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로는 저는 좀 시즌 3가 더 뭐, 네. 보아에게 영상 편지. 오랜 팬입니다. 오래 마시고요. 그 시즌 1, 2도 굉장히 좋았고요. 색깔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많이 좋더라라는 것이 보아 씨가 계셨을 때 뭐가 문제가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자, 보아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네. 인견사롱 마쳐야 되는데 제가 엔딩곡 오늘 또 기장의 엔딩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또. 지난번에 그 이건희 그 정영근 씨의 네. 삼성공화국을 비판한 이건희를 준비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좀 오늘, 있어 보였어요. 오늘 네. 뭔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네.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까 자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 이게 그 오디션 유기베라의 프로그램. 명언이 아니었군요. 그 명언에서 나온 그렇죠. 거기서 그렇군요. 따온 거겠죠. 네. 굉장히 음악도 훌륭한데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금 탈락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더 중요한 기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피터한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맞아요. 제목이네요. 네, 수지 씨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탈락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관전 포인트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누가 두각을 나타내는 참가자들이 있고 네. 좀 떨어진 참가자들이 있을 때 거기서 이게 우승할 것 같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아주 끝까지 보면은 이게 뒤집혀서 전혀 또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가 나와서 우승을 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